기장의 한 해안가가 텐트를 고정시켜 놓은 알박기에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캠핑족들의 얌체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기장군에서 걷어들여 사용하지 않은 세금이 1,5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돌려주거나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구조물과 조명, 연화 등 설치와 철거를 위해 광안대교가 11월 5일까지 차선별로 통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캠핑 가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얌체 행동을 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기장의 한 해안가는 자연 속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자리에 텐트를 고정시켜 놓는 일명 알박기에 쓰레기 투기, 마치 살림을 차린 듯한 불법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갯바위, 소나무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기장 해안가.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자 사람 없는 텐트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텐트 주변에 각종 집기류가 널려 있고 불을 피운 흔적과 먹다 남은 음식물도 눈에 띕니다. 사람이 다녀간 겁니다. 군데군데 설치돼 있던 텐트가 부서진 흔적도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장기간 한자리에 고정해둔 일명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올해는 안 왔고 작년인데 한번 텐트 너무 왔더라고 보니까. 너무 와 텐트 주고 가족들이 모였지만 왔더라고. 쇠와 돌을 쌓고 시멘트까지 발라 텐트 주변으로 담장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평평하게 털을 다져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내부를 집처럼 꾸며 자물쇠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나무에는 CCTV까지 설치해뒀습니다. 한쪽에서는 농작물도 기르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행태지만 행정은 사유지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땅 주인도 황당합니다. 매일 땅을 지킬 수도 사유재산인 텐트를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 해안가에 경고문도 써붙여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한 수포 포대기 아니십니까? 큰 재생 포대기. 네네. 그걸 내가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한번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막 그냥 지어놓고 막 뿌리 없어요. 또 사람들도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캠핑 인구 700만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대책 마련에 더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얌체 캠핑족들의 이기심부터 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수도권 등 전국의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4개월 만에 원금의 13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수백 명이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경북 포항의 한 사무실. 경찰이 컴퓨터와 투자자 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압수합니다. 코인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인 대표 A씨 등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전국에 10개 지사를 두고 코인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넉 달 만에 원금의 13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무려 85억 원.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은퇴자로 노후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 가상화폐가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범행 초반에 천문학적 수십억을.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설명회를 갖고
이른바 투자 리딩방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투자금을 수익처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했던 수익 지급이 미뤄졌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의 범죄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법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 유치에 따른 수당 지급을 약속하면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기장군에서 사용하지 않은 세금이 1,574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기장 군민들은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면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든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곳에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은 세금 어디에 쓰기를 원할까요? 장보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장군에서 6년 동안 약국을 운영해온 임형준 씨. 부산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밀집해 있는 서구 쪽에 거주하다 기장에 살아보니 피부로 느껴지는 건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간에 또 주말에 주중 그때 이제 휴일날 갈 데가 없다. 일신기독이 좀 크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대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야 되는 경우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 아주 환자분들 불안한 거죠. 막상 그 대학병원에 갔을 때도 안 되는 경우도 특히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종합병원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한 곳. 그러나 이곳은 기존 암 환자가 우선이라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양산 부산대병원이나 해운대 백병원으로 길게는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불편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관의 경우 부산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차 간격이 길고 운행 대수도 적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20분에서 3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스도 이제 완석도 완석이고 대기 시간도 또 길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의료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목소리는 기장군 주민대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주민대회 조직위가 지난해 기장군이 남긴 세금 1,574억 원을 어디에 쓰길 바라는지 주민 6,162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남은 세수를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달라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확충 40%, 버스 체계 개선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대회 측은 현재 2024년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만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 군수와 면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우리가 내었던 그 주민 요구안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이 정말 그 주민대회가 말하는 주민 직접 정치구나. 군수님이 기장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하나의 어떤 의견 교환의 파트너로 좀 삼아 주셔가지고 뭐 정기적이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라도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요구안을 확인한 기장군 의회는 지난해 남은 세금 대부분이 올해 집행됐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본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부동산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이 회복 분위기인 듯 했는데 10월 4주차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할지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부동산 시장 회복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신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또 매매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멈췄다는 신호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래량을 수반한 가격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그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거래량이 한 30% 이상 증가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 신규 청약 아파트의 분양 경쟁률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 그 과거보다는 높게 상승되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초기 계약률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회복 분위기가 아직까지 높은 금리 그리고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언제 사야 하나 고민이고 또 이사가 예정돼 있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조언해 주신다면요? 내 집 마련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물리적인 기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현재의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전후로 집값이 가장 저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전후로 보다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전이라도 각종 이슈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될 만한 인기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따른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들도 나쁘지 않고 또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심 지역 또는 인기 주거 지역이 아닌 단순 주거 목적의 내 집 마련이라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전후까지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계절적인 비수기 그리고 아직까지 높은 금리 그리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예상외로 늦게 나오거나 아직까지 보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도 현재와 같은 모습, 즉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 지역, 인기 주거 지역이라든지 또는 외곽의 일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는 지역 중심으로는 일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도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4일 열릴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시가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강안리 해수욕장과 도시철도 역사, 외부 관람지역 등 수영구와 남구,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총 43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주요 진출입로는 16곳으로 세분화해 관람객 총량제를 시행하고 행사장 주요 지점 내 혼잡 질서 안내 LED 차량과 키다리 경찰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안대교 위 구조물과 조명, 연화 등 설치 철거를 위해 광안대교가 차선별로 부분 통제됩니다. 행사 당일인 11월 4일에는 남구 방향인 광안대교 상층부를 오후 4시 30분부터, 해운대 방향인 하층부는 오후 7시 30분부터 통제하고 광안리 행사장 주변도 구간별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 굿밤 콘서트인 부산을 엽니다. 굿밤 콘서트는 K뮤직 시즌의 일환으로 부산의 매력적인 야경 명소와 음악이 만나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가는 뮤직 콘서트입니다. 콘서트는 4일간 에이펙 나루공원과 용두산공원,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등 부산의 주요 야간 관광 명소에서 진행되며 매일 다른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